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0대 초반에 서울 사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해외에서 고려장을 치를 뻔하다가 살아 돌아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아마 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눈물 마를 날 없이 처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죠.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다시는 떠올리기 싫어 사연 쓰는 것도 주저했지만 지금 주어진 두 번째 인생에 감사하며 묵혀두고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다 시원하게 털어놓을까 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날 바람기 많은 남편과 잦은 불화로 이혼하면서 저 혼자 열심히 키운 아들이죠. 아이 보면서 참고 산다는 말을 새기며 견뎌볼까도 했지만 계속되는 여자 문제는 저를 힘들게 했어요. 결국 아들이 새돌이 됐을 무렵 저희는 깨끗하게 갈라섰어요. 다행히 남편은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포기하는 모습에 실망은 더 컸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이만 있으면 됐기에 더 이상 안 좋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식이지만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애인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 벌다 보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애가 먹고 싶다는 걸 참으라며 굶기는 일도 없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다고 하면 아낌없이 다 입혔고 그때그때 보내달라는 학원, 과외도 제가 열심히 벌어 다 보냈습니다. 혹여 어디에서 애비 없다는 말을 듣거나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제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며 금지 오겹으로 키웠어요. 물론 아들은 속으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며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늘 모든 게 괜찮다고 다 만족한다고 말해주는 착한 아들이에요. 알아서 자기 할 일 척척 해내는 아이라서 학창 시절에 임원도 많이 했고요.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잘 갔고 그렇게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석사까지 마쳤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꼽히는 반도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 속은 썩인 적 없는 든든한 아들내미입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 어깨가 잔뜩 올라간 아들은 언젠가 회사 부장님 소개로 참한 아가씨를 소개받아 연애를 하더군요. 언뜻 듣기에도 어디 내놔도 빠질 것 없는 양반집 규수 같은 느낌이라 열심히 산 우리 아들 여자 복은 있나 보네 하고 별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 소개팅 한다던 여자는 계속 만나고 있어? 아유, 어, 엄마 웬일로 여자를 다 물어요? 나 대학 때부터 엄마가 내 여자친구 물어본 적 없는데. 아이고, 넌 아이를 생각해봐라. 엄마가 이제 궁금할 때도 됐지. 아, 결혼? 아휴, 그건 아직이에요. 나 주위 친구들도 장가 그렇게 많이 안 갔어. 아이고, 누가 뭐래? 그냥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런데. 천천히 생각할게요, 엄마. 말씀드릴 거 생기면 알아서 할 거고. 응? 알았어. 출근하는 아들한테 슬쩍 운을 띄웠는데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고 결혼 생각은 아직 없구나. 아직 멀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입으로 말하더군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요. 엄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들어가 쉬어. 엄마, 나, 아니에요. 아니, 뭔데 또 물들여? 저번에 그 만나고 있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이제 결혼할까 싶은데 엄마는 어떤가 하고. 아이고 말해 뭐해. 다 큰 아들이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야지. 좋은 사람 같아?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음, 같이 있으면 즐거워. 재밌고. 그냥 차분하고 싹싹하고. 아유 엄마랑도 잘 지낼 것 같고. 나랑 지내는 거야 뭐. 너 올 때 같이 와주고 그럼 되지. 아유 엄만 큰 거 안 봐라. 그건 당연한 거고. 난 사실 엄마가 외로워질까 봐. 무슨 걱정이람.
엄마 남자친구 많아 얘. 너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엄마 남자친구 있어? 진짜? 그럼 내 미모에 남자친구 하나 없을까 봐. 아이 밖에 나가면 10살은 어리게 보거든. 아, 왜 말 안 해줬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나 이제 마음 편하게 장가 가? 결혼해도 돼? 저는 말린 적 없는데요. 아이 언제 데리고 올 거야? 어? 아이 곧이요. 얘기해 볼게. 프로포즈부터 하고. 이벤트 화려하게 해줘. 아주 감동의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하자 아들은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방긋 웃으며 여자친구를 곧 인사시키겠다고 하더군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들 녀석 혼자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부디 인사 온다는 여자친구와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해서 평생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후 주말이 되어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금지옥역 키운 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을 만큼 사랑으로 잘 키운 부잣집 딸내미 느낌이 팍팍 들었어요. 하얗고 뽀얀 윤기 나는 피부만 봐도 귀티가 흐른단 말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TV 광고 속에 나오는 예쁜 여배우 같았어요. 혼자 온갖 조명 다 받고 다니는 바비 인형 같달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들어와요. 여기 꽃다발 받으세요. 어머나, 나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너무 이쁘다. 향도 좋고. 고마워요. 어머님, 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절이야. 괜찮아. 아이, 우리 편하게 얘기 나눠요. 어려워 말고.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의 차릴 줄 알고 어른을 대할 줄 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 아들이랑 잘 맞으려나 싶더군요. 제가 풍족하게 키우지는 못했어도 우리 아들 명문대 나와서 자기 스스로 앞가림은 하면서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를 보니 저희 아들은 엄청 평범하더라고요. 자라온 이야기를 들으니 입이 떡 벌어지게 완전 스케일부터가 달랐어요. 어머, 그럼 유나 씨는 몇 개국을 가본 거예요? 아이, 우리 준혁이는 대학 때 북유럽 여행 다녀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유나 씨는 유럽은 뭐 다 돌긴 했겠다. 그렇죠? 네, 어머님. 어릴 때는 패키지로 자주 갔었는데 좀 커서는 자유여행으로 몇 번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특히 런던을 좋아하셔서 영국은 엄청 자주 다녔고요. 아, 그랬구나. 부럽다. 그럼 외국어는 뭐 샬라샬라 아주 잘하겠네요. 엄마, 나도 영어 잘해요. 알지. 그래도 여행을 저렇게 자유롭게 다닐 정도면 막힘없이 잘할 거 아니야. 아이, 그냥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정도요. 여행할 때 엄청 어려운 표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머닌 유럽 어디 가보셨어요? 아이, 나는 준혁이가 캐나다로 단풍 구경 시켜준 거 말고는 여기 가까운 일본이랑 중국 여행 가봤고 유럽은 아직 못 가봤지. 나중에 저희 결혼하면 꼭 모시고 갈게요. 패키지도 좋고 자유여행도 좋고 오빠랑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유, 말만 들어도 좋네.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아, 저는 아프리카 초원 가보는 게 꿈인데요. 아프리카도 같이 가요, 어머님. 유나야, 너 약속 다 지킬 수 있어? 이제 우리 엄마가 엄청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아, 그럼 나 여행 계획 짜는 거 좋아하잖아. 며느리는 세계 여행으로 안 가본 데가 없고 아끼며 운동이며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세상에, 아, 준혁이 이놈은 피아노밖에 할 줄 몰라. 그것도 뭐 초등학교 때 관둬서 지금 기억도 못 할 거야. 맞아요. 기억 안 나, 하나도. 플룻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바이올린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절대음감 기르려면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배웠던 거예요.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엄마, 유나 골프도 잘 쳐요. 어머, 그래? 운동은 뭐 해봤어요? 여름엔 수상스키 조금 타고요. 지금은 중급 정도 돼요. 겨울엔 스키랑 보드 타는데 최근엔 스키장 안 열고 그래서 자주 못 갔어요. 너무 타고 싶은데 올해는 가보려고요. 골프는? 준혁이도 골프 시작한다더니 유나 씨 덕분에 시작한 거구나.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쳐. 골프도 부모님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잘 치셔서 레슨도 아빠한테 받고 그랬어요. 유나 씨한테 잘 배워 너도 이 아버님이랑 같이 그 라운딩 나가고 하면 좋겠네. 말할 때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예의 바르게 말하는데 솔직히 겁이 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앞이라 긴장하면 말끝을 흐리거나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좋아서인지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사이랍시고 데려가 부려먹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로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습니다. 하루는 속으로 하던 제 생각이 며느리 마음에 들렸는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대요. 사실 아버지 덕에 잘 살았지 제 힘으로는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부터 엄마 없이 자랐단 소리 듣게 하기 싫다고 과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근데도 전 엄마가 필요했어요. 결혼하면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 하나 모자란 것 없이 풍족한 환경이 있어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엄마였단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지만 앞으로 엄마가 돼줘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손을 꼭 잡아줬지요. 상견례 날 사돈어른도 저도 혼자서 애 키우며 느끼던 애환을 나누며 아들과 딸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고 사돈어른도 딸이라서 곱게 키운다고 살림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벌써 시집을 보낸다며 딸처럼 곁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속으로 하던 걱정은 쏙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경우 없이 사위를 대할 분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후부터 며느리는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의를 차려 말하던 결혼 전과 달리 한층 편안해진 말투와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진짜 우리 며느리가 엄마란 존재가 필요했었구나 실감했죠. 갑자기 변한 태도에 밉다기보다 오히려 저도 편하고 좋았어요. 딸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꽁냥거리면서 살았겠다 싶었지요. 여보세요? 그래, 우리 아가. 어머니 댁에 계시죠? 저 지금 요리 배우러 들러도 돼요? 아유, 번거롭게 뭘 직접 해 먹어. 너희 바쁜데 사 먹어도 되잖아. 아유, 그래도 나중에 아기 낳고 엄마 되면 제가 직접 할 줄 알아야죠.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생각이 이쁘네. 알았어. 지금 올 거니? 네, 저 지금 마트인데 곧 출발할게요. 전화 끊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벨을 누르는 며느리 손에는 장바구니 가득 반찬 재료가 들어있었어요. 고기며 대파, 양파, 그 양도 어마어마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는 각종 요리며 반찬이며 직접 하고 싶은데 배워본 적이 없으니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간단한 콩나물 무침부터 어려운 요리까지 다요. 한 번은 압력밥솥을 다루는 게 무섭다면서도 갈비찜은 꼭 압력밥솥에 해야 한다고 들었으니 꼭 배워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귀찮은 날도 있었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설픈 손놀림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평생을 가정부 이모가 해주던 밥만 먹다가 직접 하려면 힘든 부분도 많을 텐데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저한테 배운 반찬을 해다가 직접 차린 저녁 밥상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올 때마다 참 예뻤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급스럽고 좋은 곳도 많이 데려가 줬어요. 호텔 스파, 피부 관리, 뱃살 관리나 손톱에 예쁜 걸 붙여보는 것도 아들만 둔 엄마는 못 노릴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생기니 딸 부럽지 않았어요. 피부 관리도 네일 아트도 그런 거 사실 혼자 가서 해도 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곳에 앉아서 얼굴 내밀고 손 내밀고 있는 게 전 괜히 부끄러웠어요. 며느리 덕분에 나란히 앉아 호사를 누리며 여자들은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법인데 제가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저한테 선물도 주지 못하고 살았구나 싶어 울컥한 날도 있었어요. 늘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울 뿐이고 주위 친구들에게 이런 며느리 없다고 자랑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도 딸들 다 크고 자기 살기 바쁘다고 엄마 안 챙기는 애들도 많다며 며느리 잘 만났다고 많이 부러워했어요. 전 괜히 어깨가 으쓱으쓱했죠. 저희 둘 사이는 결혼 전 아들의 예상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라면 딱 하나, 사돈 어른이 며느리를 과잉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며느리가 5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지 운전기사까지 붙여가며 며느리가 어딜 갈 때마다 그 일과를 빠짐없이 보고받는 거예요. 글쎄, 며느리는 그런 생활이 너무 지겹다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아들도 그 부분은 장인어른이 결혼 전부터 꼭 지켜달라고 부탁해온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아내에게 어떤 방어막도 되어주질 못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며느리를 저도 아들도 도움은 주지 못한 채 딱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구나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반년쯤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며느리가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운전기사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전 막 잠을 청하려다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급히 겉옷을 챙겨 입고 나가봤죠. 어머니, 저 유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찌나 다급하게 두드리는지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문을 열었죠. 어머, 유나야. 이 시간에? 어머머, 기사님 왜 이러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오빠가 입던 옷 좀 꺼내주세요. 얼른요. 전 너무 놀라서 눈을 비비며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의심까지 했어요. 꿈을 꾸는 것 마냥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입던 옷 한 벌만 달라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옷을 받아가더니 이 일을 자기 남편한텐 절대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일은 우선 준혁 오빠한텐 꼭 비밀로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빠 걱정하는 거 싫어서요. 네? 아,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휴, 유나야, 넌 괜찮은 거니? 네, 전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일단 가볼게요. 제가 내일 와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주무세요. 늦은 시간에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그래, 알았어. 너도 걱정하지 말고 잘 정리하고 들어가거라. 다음날 며느리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예지감치 저희 집으로 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젠 늦은 시간에 죄송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래, 무슨 일이었던 거야? 나한테 말할 수 있겠어?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기사님을? 아니, 아버님이 왜? 어제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걸 기사님한테 말 안 하고 나갔거든요. 친구들이랑 낮에 만나는 건데 일일이 보고할 만큼 위험한 시간도 아니고요. 밤늦게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누가 절 계속 따라다닌다는 생각도 싫고요. 외곽에 있는 카페 가기로 한 날이라 친구한테 저희 집 앞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친구 차 타고 다녀왔고요. 근데 집에 제가 없는 걸 아시고는 아빠가 기사님을 저렇게 닥달하신 거예요. 애 하나도 못 지키고 월급 받아가냐면서 얼른 찾아오라고.
저는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일찍 들어왔는데 제가 돌아온 걸 모른 기사 아저씨가 절 찾아다니느라 엄청 고생하셨나 봐요. 아니, 전화를 하시면 될 것을 직접 나가서 찾으신 거야?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하도 전화를 해서 중간에 꺼두고 놀았어요. 준혁 씨한테는 집에 도착해서 연락한다고는 해놓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쉬다가 아빠가 남편 야근하는 날인데 어디냐고 전화하셨길래 집이라고 했죠. 잠깐 넘어오라고 하셔서 친정에 갔는데 신발장에 기사님이 그 꼴로 무릎 꿇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제 얼굴 확인하시더니 아버지께서 더 화가 나셨는지 아저씨를 사실 저한테 화가 나신 걸 텐데 절 그렇게 하시진 못하니까 기사님한테 화풀이를 하신 거죠. 또 주먹을 드시길래 제가 아저씨 끌고 나왔어요. 아이고 참 영화가 따로 없네. 참나. 아이 근데 사위 야근하시는 것도 다 아시니? 그건 오빠가 안부 전하려고 통화하다가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난 또 아버님이 너희 부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나 했다. 그건 아니에요. 사위한테까진 안 그러세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에휴, 네가 고생이다. 그래서 기사님 데리고 여기로 온 거야? 네. 아저씨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는 아버지인데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스럽더라고요. 아내분도 놀라실 테고. 그렇게 난리 난 채로 집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은 너무 늦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친정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도 어젯밤엔 어머니 댁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요. 아빠가 따라오는 것도 무섭고요. 편의점 가서 일회용 밴드 사다 상처난 곳에 붙여드리고 오빠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 집으로 왔죠. 내막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운전기사 모르게 어딘가를 갔다가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운전기사를 잡아와서 실랑이를 벌이다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귀한 딸이라지만 이제 가정까지 이루고 사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울타리 안에다가 자식을 잡아두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괜히 저까지 화가 나 씩씩댔죠. 저라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니 며느리는 자기 아빠를 이해해달라며 붙잡더라고요. 아이 그래 잘했어 잘했다. 사람을 그렇게 해서야 원. 넌 괜찮은 거야? 네, 아빠가 절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좀 힘들지만.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시니? 내가 가서 사돈 어른께 얘기 좀 해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참으세요. 소용 없으실 거예요. 벽에 대고 말하시는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아빠 화만 더 돋구게 될지 몰라요. 그럼 제가 더 힘들어져요, 어머니. 눈물을 글썽이며 더 힘들고 싶지 않다고. 친정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하실 분이라면서 저를 말리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를 온종일 올가매는 꼴이 감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며느리를 온실 속 화초로 귀하게만 컸을 거라고 오해한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 후 칠순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는 생신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단 둘이요. 그런데 며느리 말이 사돈어른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일 행사로 여행을 가는데 기분 좋게 축하받으면서 떠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사돈한테 비밀로 하고 몰래 가야 하나 싶어서 속 시원하게 가자는 말이 안 나왔어요.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며느리는 끈질기게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조르더라고요. 어머니, 저랑 제발 가주세요. 칠순 기념으로 꼭 여행 보내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가본 곳 중에 좋았던 곳으로만 계획 짜볼게요. 어머니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에 안 가시면 언제 시간 날지 모르잖아요. 저 임신이라도 하면 최소 5년은 여유롭게 해외여행 같은 거 못 할 텐데. 지금이 딱 좋아요, 진짜. 살랑살랑 애교까지 떨면서 간절히 부탁하니
저도 졌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위장까지 해가면서 여행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운전기사 눈을 피해서 제 옷까지 빌려 입고 외출을 하는 거 있죠. 백화점 가서 제 선글라스도 사오고 수영복도 골라주고요. 왜 웬만한 물건은 1,000원에 판다는 다이소에 가서 각종 화장품 미니용기, 머리끈, 110볼트 돼지코 등등 소소한 물건까지 아주 싹 다 챙겨주더라고요. 꼼꼼하게 여행 준비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아버지 눈 피해서 얼마나 여행이 가보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가려고 하나 싶었죠. 좀 안쓰러웠어요. 솔직히 너무 들떠서 준비하길래 한편으로는 저 녀석이 내 칠순을 핑계로 편하게 여행 한번 가보자고 저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아들도 그런 며느리 모습을 보며 자기 와이프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고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면서 저한테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우회했지. 저렇게 마음 써주니 얼마나 기특해 라고 생각하며 저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7박 8일의 일정의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란 트렁크에 이것저것 담았죠. 숙소에 가서 며느리랑 하려고 얼굴 팩, 다리 팩까지 넣었어요. 상상만으로도 아들 없이도 여행을 가보다니 날 같은 며느리랑 여행을 한다는 사실에 내심 들떴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아들을 출근시키고 며느리가 나타났을 때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이번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던 며느리는 전용 고급 리무진까지 빌려왔어요. 왜 그 기다란 차 있잖아요. 제가 아들 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 복까지 넘치는 팔자구나 했죠. 아내 본 것들을 경험시켜 주려는 며느리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짜잔, 어머니, 얼른 오세요. 리무진 빌렸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어머, 나 이런 차 처음 타본다. 어머니,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좋지. 이쪽으로. 어머니, 여기서 한번. 어머니, 웃으세요. 스마일. 처음 보는 차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헤헤거리며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정신이 쏙 빠지게 웃으며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알렸지요. 그때 기사님과 함께 차 트렁크에 짐가방을 신나게 싣던 며느리는 갑자기 본인 이마를 탁 짚더니 깜빡하고 해외에 가서 쓸 와이파이 연락하는 것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아, 맞다. 어떡해. 어머니, 저 어떡해요? 와이파이요. 왜 그래, 유나야? 아이, 와이파이? 그게 왜? 어머니, 저희 비행기 출발 전에 외국에서 쓸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통신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어머니 폰 좀 이리 줘보세요. 여기. 아, 통신사가 다르네요. 그럼 두 군데 다 들러야 하니까 시간이 빠듯하겠어요. 어머니, 저 여기 사거리 앞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 두 곳에 들려서 와이파이 그거 신청하고 공항으로 곧장 갈게요. 먼저 출발하세요,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급히 제 핸드폰까지 챙기더니 이따가 공항에서 만나자며 택시를 잡아야 한다고 불이 나게 큰 길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지만 뭐 제가 알아야 말이죠. 덩달아 놀랐지만 차는 이미 와 있고 또 얼굴을 아는 사돈네 기사님이기도 하고 저 꼼꼼한 며느리가 알아서 잘 챙겨오겠지. 와이파이인가 뭔가 늦게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다.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되려고 액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 시간 놓칠세라 급하게 차에 올라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타는 걸 내가 다 누려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차 안을 요리조리 둘러보고 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달리던 중 운전기사님이 뒤로 쪽지 하나를 휙 날리는 거예요. 리무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운전기사도 저 멀리에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기사님이 뭔가 던지는 걸 눈치챈 것도 참 행운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집으러 긴 쿠션 의자에 앉은 채로 엉덩이를 밀어 앞쪽으로 갔어요. 2번 접힌 채로 날아온 종이 한 장을 겨우 주워서 그 안을 열어본 순간 전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 당장 차에서 뛰어내리세요.
딱 한 줄이 쓰여 있는데 마치 그 안에서 우리 아들이 소리치는 게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얼마나 급하게 썼는지 마침표, 느낌표 하나 없었지만 저는 아들의 선명한 필체에 이건 진짜구나. 나는 이대로 황천길로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운전기사가 차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곧 신호 걸리니까 그때 얼른 내리세요.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아드님 쪽지 전해드린 거예요. 이 일은 사모님도 저도 모르는 겁니다. 뒤에 쫓아오는 차에 며느님이 있어요. 절대 잡히지 말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기사 양반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못 들을까봐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쳐주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무슨 첩보 영화 같았다니까요. 전 지금도 차에서 뛰어내리던 순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침을 꼴깍 삼키며 뒷문 앞에 가 앉았습니다. 느려진 차는 이내 빨간불 앞에 멈추었고 철컥하고 기사님이 눌러준 차 문 오픈 소리를 듣자마자 냅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8차선 도로 위 저는 2차선, 3차선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까지 했죠. 시멘트 바닥에 온몸이 핥히는 것 같은 쓰라린 고통을 느끼면서 기를 쓰고 일어나 공중전화를 찾으며 사활을 걸고 달렸어요. 뒤도 안 보고 뛰었습니다. 차들이 멈춰서 있는 틈을 타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향했어요. 반대편 방향으로 가야 혹시라도 뒤따라오고 있다던 며느리에게 잡히지 않고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차길을 무사히 건너고 공중전화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 정말 보기 어렵더군요. 다행히 10분 정도 걷다가 주택가 안에 있는 공원 초입에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고 저는 고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들, 엄마야. 엄마, 어디야?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지금 공원 앞이야.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걱정하지 마. 걔가 뒤따라오는 것 같진 않다. 이리로 와줄래? 엄마, 당장 갈게. 잘 피해 있어?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들은 제가 아들 차에 올라타자마자 부득부득 이를 갈며 며느리의 실체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행 가자고 꼬들겨 날 해외에 버리고 올 생각을 한 거였어요. 화장대에 놓인 비행기 티켓을 봤는데 제 것만 편도로 끊어진 걸 보고 이상하더랍니다. 어제 비행기 티켓 출력본을 화장대에 올려놨더라고. 나야 별 생각 없이 훑어봤는데 엄마 티켓이 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유나한테 엄마 티켓은 왜 편도냐고 물으니까 되려 나더러 뒷장이 없느냐고 묻더니 아마 출력이 되다 만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유나 거엔 한 장 안에 왕복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엄마 티켓은 왜 뒷장이 따로 있을 거라고 하는 걸까? 유나한테 더 캐물으려다가 찜찜하게 잠들었지. 그리고 새벽에 잠깐 눈이 떠졌는데 유나가 테라스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날씨도 추운데 잠옷 한 겹만 입고 통화 중이길래 담요나 전해줄 겸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나 물어보려고 테라스 문 앞에 가서 섰는데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어머니랑 말을 섞지 말아라. 공항에 내려줄 때까지 미소를 지어라. 공항에서 어머니 집 내려드리면 바로 옷 갈아입고 비행기 탈 준비해라.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여행지 도착해서 수속 밟으면 바짝 붙어 있어라. 시내 외곽으로 빠질 테니 잘 따라오다가 나 내리면 뒤따라와서 어머니 지갑이랑 여권부터 뺏어라. 난 택시 타고 숙소 갈 테니 어머니는 사람들 잘 안 다니는 인적한 드문 곳에 내려놓고 잘 빠져나와라. 엄마, 내가 너무 놀라서 입 틀어막고 손이 벌벌 떨려서 한숨도 못 잤어.
사태 파악을 좀 해야겠어서 아는 척 안 하고 출근한다고 나왔지. 기사님 번호는 내가 알고 있었거든. 바로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침에 공항 가기 전에 좀 만나자고 했더니 알겠더라고 하시더라고. 통화 내용 다 들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고 물으니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보통 성격이 아니라고. 자긴 이 직장 잘리면 가장 역할도 못하니 참고 살았다면서 어린 계집애가 성질 부리는 꼴을 보면 이골이 나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아가씨 옆에서 시중 들었다고. 내가 막 애들 생각하셔라, 부모님 생각해달라, 우리 엄마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 아저씨 피해 안 입히고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가씨가 엿듣고 있을 수 있으니 쪽지를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수첩 찢어서 엄마한테 당장 내리라는 말만 써서 기사님한테 드린 거야. 그런 대접 받으면서 돈 벌어야 하는 기사님도 딱 하고. 아, 엄마 어떻게 내리셨어? 나 아까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잖아. 늘 지나다니던 아는 길인데도 내가 어디로 뛰어야 하나 고민되면서 아예 아저씨가 쪽지 던지고 어머니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면서 소리 질러 주더라고. 신호 멈췄을 때 내리라고 하길래 멈추자마자 내리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지금 쓰려 죽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아유, 얼마나 아팠어. 근데 엄마, 나 지금 갈 데가 있어. 아들은 제 상태를 보고는 병원부터 가야겠지만 지금 꼭 갈 곳이 있다며 곧장 사돈어른 회사로 방향을 틀더군요. 만신창이가 된 제 몰골을 본 사돈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딸 하나인데 사람을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은 며느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덫을 쳐놓았던 것이었어요. 늘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는 딸이 불안불안해서 운전기사를 붙였던 거였죠. 지켜보려는 의도가 보호가 아니었어요. 운전기사 옷이 찢겨 있던 날도 사돈 어른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을 따라오냐며 며느리가 기사님 옷을 갈기갈기 찢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야생에서 날뛰는 짐승 같은 모습이 바로 꽁꽁 감춰져 있던 며느리의 진짜 본 모습이었죠. 아내가 그렇게 된 후에 제가 한동안 정신이 못 차렸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회사도 돌보지 않고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는데도 막상 그 사람이 떠나니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마냥 어린 소녀였어요. 엄마 손이 참 많이 필요한 나이였지요. 전 아빠인데도 딸에 대해 아는 게 참 없었어요. 딸아이의 내이도 좀 커서는 여성용품들, 저희 누님께 물어물어 겨우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것만 챙긴 거더라고요. 엄마 잃고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어린 것이 혼자서 그 시간에 참아내느라 그 속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이기적으로 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 학교 친구들이랑 불화를 겪고 담임 선생님한테 불러가서야 알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삐딱한지 상담도 많이 다녔어요. 학교 일 이후에 제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음을 깨닫고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도 같이 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애썼죠. 그래서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 느끼거나 자기 삶에 성가신 존재가 있다고 느끼면 때리고 부수고 없애야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성악설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제 자식 덕분에. 한참을 흐느끼며 말씀하시던 사돈 어른을 아들과 함께 위로해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사돈은 합심해서
며느리를 법정에 세웠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악독한 일이 부모로서도 감당할 수 없단 것이죠. 며느리는 모든 게 오해라면서 울부짖었지만 기사에게 제 돈을 전부 뺏고 인적 드문 곳에 버리라고 지시한 통화 내용이 증거로 나오면서 형을 받게 되었어요. 기사님을 괴롭혀온 것도 그쪽으로부터 소송이 걸려 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형을 선고받던 날, 전 법정을 나와 호탕하게 웃으며 2번 살았다 라고 크게 외쳤어요. 제가 많이 웃고 더 행복하게 지낼수록 저에게 비참한 최후를 선사해 주려던 며느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또 한 번 살게 해준 건 네 덕이라고 2번 사는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밝게 웃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현재 이혼 소송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만 사돈 어른도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딸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다네요. 가끔 그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벌렁벌렁 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행복하고 더 감사히 지내는 건 분명 그날이 있어서인 것도 같아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힘들다고 느끼는 날이 있으면 내가 지금 2번째 삶을 산다면 어떨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힘든 날도 아예 없는 것보다 이렇게 존재하는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부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합시다, 우리.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